오늘도 쌀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애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제게 좋은 일 하나가 생겼는데요. 제가 약국을 하고 있는 건물에 병원이 2개나 들어왔다는 겁니다. 개업 8년 만에 생긴 경사예요. 건물주분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마음씨 좋은 건물주분에게 돈 많이 벌어가라는 덕담을 들었네요. 인생사 세웅지 말라고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저라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사실 저에겐 누구나 뒷목을 잡을 만한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이젠 몇 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아직도 쓰라린 상처를 치유받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약사 면허에 막 합격을 했을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남자 보는 눈이 영 없던 저는 그저 얼굴만 번지르르한 남자와 연애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남자와 만나다 보니까 툭하면 제게 손을 벌리고 또 술만 마시면 멍멍이가 되는 아주 개차반 같은 놈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그 모든 걸 알고서도 그 남자를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별을 말한 제게 진드기처럼 붙어선 당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날도 새벽에 찾아온 그 남자는 혼자 사는 제 오피스텔 문짝을 붙잡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무슨 큰일이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너무나 무서웠네요. 그런데 때마침 물건을 배달하러 온 택배기사가 술에 취한 전 남자친구를 막아 세웠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러는 겁니다. 저기요, 이 남자 알아요?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해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해 드릴게요. 네? 아, 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경찰 올 때까지 옆에 있어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택배기사분 덕분에 저는 그놈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성을 잃은 그놈한테 큰일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괜찮은 사람인지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 딱 보면 몰라요. 앞으로는 남자 만날 때 조심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조언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나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자부했는데 알고 보니 저란 사람은 남자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요란한 빈수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요. 자꾸 그 택배기사분에게 관심이 가는 겁니다. 위험해서 구해줘서 그런가? 괜히 그 남자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남자를 보기 위해 일부러 택배를 잔뜩 시키곤 했어요. 저는 그 택배기사가 물건을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커피도 건네고 간식도 건네면서 환심을 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밥 한번 먹자고 데이트 신청을 했죠. 그것이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된 계기였습니다. 약사와 택배기사라는 직업 차이쯤은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성실하고 착한 그 남자에게 반해버렸고 우리 두 사람은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됐습니다. 제 눈은 틀림없었습니다. 겉으로만 멋있는 척 허울뿐인 남자들보다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제 남자가 훨씬 더 멋진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하면 할수록 그 남자가 진국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 남자에게 확신이 생긴 이상 더 이상 망설일 것도 없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자연스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요. 평생을 함께 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고들 하지만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헤쳐나가지 못할 난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을 땐 느낌이 좀 쎄하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혁수 씨 여자친구 은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혁수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아유, 아가씨가 참 곱네. 어, 감사합니다. 약사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아가씨가 우리 혁수랑 만나게 됐을까? 네? 아, 아니에요, 어머니. 혁수 씨는 저한테 과분한 사람입니다. 저희 두 사람 예쁘게 잘 만나고 있어요. 아유, 어쩜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우리 혁수가 아주 좋은 여자를 골랐네. 남자친구 어머님과 아버님은 절 너무나 반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표정이 뭔지 모르게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난 후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죠. 자기, 무슨 일 있어? 아까 내내 기분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던데. 응? 아, 아니야. 그냥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긴장했던 마음이 확 풀렸나 봐. 그래서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런데 자기 부모님들 너무 좋으시더라. 그래?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남자친구의 묘한 표정에 기분이 좀 쎄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없는 살림에 우리 혁수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모르실 겁니다. 우리 혁수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을 다 풀어놓으려면 아마 3박 4일도 모자랄 거예요. 네, 그러시겠죠. 제가 사위를 아들처럼 잘 대하겠습니다. 귀한 아드님, 저희 사위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초면에 이런 걸 물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혹시 사돈 댁은 어디 사세요? 예? 아, 저희는 용인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용인이요? 아유, 좋은 동네 사시네.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 사시나요? 아니요. 전에는 아파트 살았는데 답답하고 그래서 단독주택 구매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휴, 요민 단독주택이면 엄청 비싸죠? 아, 열심히 번 돈으로 겨우 마련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린 코딱지만한 빌라에서 어깨 비비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힘 빠지고 능력도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만 해도 한숨만 나오네요.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저희 친정부모님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 집안의 살림살이를 못질았나 또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며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에 저도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진 남자친구가 어금니를 꽉 깨물며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저랑 얘기해요. 아니, 혁수야. 난 다른 뜻이 아니라 이게 다 사돈어른들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우리는 약사며느리 보게 생겼는데 사돈은 변변치 않은 집안에 택배기사 사위를 보게 생겼잖니.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 그래서 내가 참 면목이 없다. 안 그래요, 사돈? 아닙니다. 애들이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개념치 마세요. 그래도 남들은 그렇게 안 보니까 문제죠. 애들 결혼시키려면 저희도 뭔가 구색을 갖춰야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사 며느리라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아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한탄에 상견례 자리가 어색해지는 겁니다. 표정이 굳은 남자친구는 그런 시어머니를 겨우 말렸고 허겁지겁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 짓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긴 했는데 친정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미연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엄마는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 시어머니 때문에? 원래 성격이 좀 결나신데 나쁜 뜻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 엄마 딸이 누구야? 내가 캐캐묵은 시집살이라도 할까봐? 그랬단 봐. 당장 이혼하고 말지. 그래. 우리 딸이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 잘 아는데 성격이 참 이상하시네. 아무래도 우리한테 뭔가 바라는 게 많으신 것 같지 않어? 아니야, 엄마.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 저는 걱정하는 부모님을 안심시켰지만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누가 봐도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뉘앙스였으니까요. 상견례가 끝난 후 남자친구가 제게 사과했어요. 미연아,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좀 당황스럽긴 했어. 그런데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 거야? 혹시 우리 집에서 정말 뭐라도 하길 바라시는 거야? 사실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어? 말하지 못한 거? 그게 뭔데? 남자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자기의 생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큰엄마 큰아빠였는데 어렸을 적 친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남자친구를 입양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고아원에 갈 판국이었는데 그나마 조카를 걷어준 덕분에 자신이 삐뚤어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꼭 돈을 많이 벌어서 두 분에게 보답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지금까지도 일을 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자신보다는 두 분을 위해서 썼다는 거였죠. 남자친구의 사연에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두 분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도 놀라웠고 그동안 남자친구가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평범하지 않은 남자친구의 스토리에 결혼이 고민됐던 건 사실이에요. 친정부모님의 걱정처럼 유별난 시부모님을 제가 편견 없이 대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은 없을 거라고 단단히 약속했어요.
이젠 한 집안의 장남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서 말이죠. 저는 남자친구의 그 말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고 행복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달콤하고 꿈결 같아야 할 신혼생활이 악몽처럼 변해버리는 건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이상한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얘 아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참 많았다만 그간 혁수 때문에 참고 있었거든? 그런데 오늘은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구나. 왜 그러시는데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너 우리 집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니? 무시요? 제가 언제요? 네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어째서 이렇게 깜깜무소식인지 어디 한번 말을 좀 해봐. 무소식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통 모르겠어요. 아유, 얘가 정말 순진한 척을 하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 그럼 나도 네가 알아들 수 있게 정확하게 말하마. 미연이 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와서 나한테 뭘 해줬니? 네? 해주다니요. 제가 어머님한테 뭘 해드려야 돼요? 어머머머머머, 얘 나 짝 두꺼운 것 좀 봐. 아니, 남들은 시어머니한테 차를 해준다, 가구를 바꿔준다 난리들인데 넌 대체 나한테 뭘 해줬냐고. 이런 걸 내가 꼭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어머니, 저희가 사는 전셋집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잖아요. 살림도 제가 모아둔 돈으로 했고요. 그런데 제가 또 뭘 해야 하는데요. 그건 너희들 사는데 쓰느라 그런 거고. 그런 거 말고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부모님한테 뭐라도 척 안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아니? 약사 며느리한테 뭐 받았냐고 묻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시어머니의 옥지에 할 말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노골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 부모를 잃은 남편을 불쌍히 여겨서 거둬줬다는 두 분의 의도까지 심히 의심이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저는 마음에 단단히 먹었어요. 좋은 게 좋다고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저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뭐 해드릴 생각 없어요. 일부러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신혼집이며 혼수며 거기에다 예식비용까지 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저는 혁수 씨 아내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지 어머님 호구 잡히러 온 건 아니니까요. 뭐야? 아니, 얘가 참기름을 들이마셨나? 이제 보니 너 말 되게 잘한다. 여태껏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살아서 얼마나 답답했니? 네, 저 할 말 하면서 사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이고, 똑똑한 약사 며느리 맞다고 좋아했더니만 이제 보니 쉐미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는 애를 며느리로 들였구나.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리며 괜한 어깃장을 놓았어요. 도끼 눈을 뜬 시어머니가 제게 어디 잘난 며느리 마음대로 해보라는 말로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부리는 화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네요. 퇴근한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확실히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지끈지끈해진 머리를 누르면서 제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보, 자꾸 이런 일 생기게 해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저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자꾸 돈에 집착을 하시네. 그래서 나도 무척 힘이 들었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돈을 요구하시니까. 당신한테 말은 하지 못했지만 요즘도 나한테 돈을 요구하셔. 뭐? 설마 또 돈을 가져다 드린 건 아니지? 오, 내가 버는 돈 뻔한데 뭐.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이제 내가 가져다 줄 돈이 어딨어. 그냥 하도 저러시니까 내 속이 시끄러운 거지. 남편의 한숨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얼마나 시달렸을지 짐작이 되더군요. 왜 성실하고 착실한 남편이 그동안 돈을 모으지 못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연로한 시부모님 생활비까지 끊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시부모님 살림이 궁핍했으면 제가 이러지도 않았죠. 하루가 멀다 하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시는 시아버님이나 피부관리샵에서 VIP 대접을 받는 시어머님을 보면 남편이 하루 종일 택배를 나르며 번 돈을 가져다 드릴 이유가 전혀 없단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의 친부모님은 남편이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상액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당시 남편은 미상년자였기 때문에 큰어머니가 그 돈을 관리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돈 때문에 큰어머니가 자신을 입양한 것이라는 걸 남편 역시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몫으로 받아야 할 그 돈들을 포기하고 양부모님께 전부 양보했다는 거죠. 자신을 걷어준 은혜로 말입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그것만 해도 몇 억은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 아직도 사치를 부리며 살 수 있는 까닭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의 등골을 빼먹고 있으니 제가 열이 안 받게 생겼습니까? 알면 알수록 시부모님은 완전 철면피가 따로 없더군요. 저와 남편이 2년이 닿기 전에 벌어진 일들이야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하지만 결혼을 한 이상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시댁 부모님은 저희가 할 도리만 하고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남편에게도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전 시댁의 부당한 요구에는 쌀 한 톨도 허투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심을 잡자 남편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더군요. 이래도 저래도 제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시어머니 또한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는 임신을 했고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때를 쓰는 시부모님만 아니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애 키우는 재미에 꼬박 3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냈죠. 애는 부쩍부쩍 커가고 있는데 마냥 제가 집에서 애만 볼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벌이로는 저희 가게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출산을 하는 동안 약국은 거의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지만 이젠 문을 열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애를 맡기려니까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근처 어린이집도 정원이 꽉 차 있는 상태였고 육아 도우미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미덥지가 않았네요. 그렇다고 애를 데리고 약국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던 나중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혁수한테 들어보니까 너희들 요새 육아 도우미 구한다며? 괜히 우리 귀한 손녀딸 낯선 사람 손타게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네? 어머님이요? 어머님 바쁘시잖아요. 바쁘지. 하지만 손녀딸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내가 너 약국문 닫을 때까지 봐줄 테니까 그렇게 해. 정말로? 어머님이 하늘이 봐주신다고 하면 저야 안심이죠. 시어머님의 배려가 정말 우회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야 친할머니가 훨씬 낫잖아요. 애를 봐주신 명목으로 용돈을 두둑이 챙겨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를 계기로 서먹해진 고부간의 사이가 괜찮아질지도 몰랐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딸을 봐주셨습니다. 그 덕에 전 다시 약국문을 열고 출근할 수 있었어요. 남편 역시 딸애를 시어머니에게 맡기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였고요.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이었는지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알 수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딸을 돌봐주면서부터 이상하게 애가 자꾸 아프고 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 일이 시어머니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시어머니가 세심하게 돌봐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건가? 괜스레 그런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네요. 어, 어머니, 하늘이 얼굴이 왜 이래요? 아휴, 하늘이 얘가 하루 종일 토하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대체 왜 그러는지 나도 알 수가 있어야지. 오늘 뭐 먹였는데요? 먹이긴 뭘 먹여. 늘 먹이던 거 먹였지. 점심엔 미역국 먹였고 저녁엔 볶음밥 해줬는데? 그래요? 혹시 땅콩 같은 거 먹이신 건 아니시죠? 예, 하늘이 땅콩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땅콩을 먹였겠니? 암튼 네가 약 좀 먹여라. 아유, 난 진이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구나. 네, 알겠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그래, 그럼 난 간다. 애가 아프고 다치면 엄마 속은 더 아프기 마련이죠. 돈 벌겠다는 엄마 때문에 애가 더 아픈 건가 싶기도 하고. 암튼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잘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제 걱정에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일을 좀 줄이고 하늘이도 보고 살림도 좀 해볼까? 아무래도 벌이는 당신이 나보다 훨씬 좋으니까. 당신이 집에 들어오면 어머님이 엄청 뭐라고 하실걸? 남편 앞치마 두르게 했다고 또 난리 피우실 거야. 하늘이도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럴지도 몰라. 일단 어머님한테 좀 더 맡겨보고 내가 계속 적응하지 못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저희 부부는 일단 좀 더 두고 보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주 아프고 칭얼대는 아이 때문에 저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요. 그런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불행을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창 바쁜 약국 때문에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여러 번 오는 겁니다. 그저 광고 전화 같아서 무심히 넘겼는데 전화벨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뜬금없이 경찰이라더군요. 장혁수 씨 가족분 되시죠? 장혁수 씨가 대로변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지금 병원으로 옮겨지셨는데요. 네? 저희 남편이 왜 쓰러져요? 어디 병원인데요?
일단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의 깨름직한 말에 불쑥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애써 그런 마음을 지우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가보니 남편은 가만히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부르고 깨워봐도 그 사람은 끈데 눈을 뜨지 못했네요. 의사 말이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을 했고 과로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큰 충격에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던 남편이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등졌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유, 혁수야. 아유, 내 새끼. 뒤늦게 병원에 온 시부모님이 남편을 붙들고 오열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넋을 놓고 있는 저를 붙잡고는 제 가슴에 못을 박으시더군요. 집안에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는 배가 망신을 시키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역수가 체면을 못 살고 처리돼 버렸어. 보소 내 아들 살려내. 얼른. 하지만 제기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제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남편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딸에는 자기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언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냐는 질문으로 제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죠. 이제 남편 없이 딸을 키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서럽고 깜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남편을 좋은 곳에 안치해두고 난 뒤에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네요.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그저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딸애를 챙기고 약국문을 다시 열려면 얼른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눈만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오르고 TV를 봐도 남편 목소리가 들립니다. 남편 생각에 소파가 다 젖도록 펑펑 울고 나면 저도 모르게 까무룩 잠이 들곤 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생각에 한참을 오열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꿈인지 생신지 어디선가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내 새끼 잡아먹은 년이 아주 팔자가 폈네. 넌 남편이 황천기를 왔는데 잠이 오니? 그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더니 언제 저희 집에 오신 건지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절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파에 누워있던 제가 겨우 몸을 일으켰더니 느닷없이 제 뺨에 철썩하고 내리치시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넌 잠도 아주 잘 오고 밥도 잘 넘어가는 모양이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널 보면 먼저 간 내 아들 년만 불쌍하지. 어머니, 너 네 딸내미 데리고 어디 저 멀리 다른 동네 가서 살아라. 이젠 다시는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일 겁니다. 시어머니는 가뜩이나 심신이 지쳐있는 제게 뺨을 치는 것도 모자라 독서를 쏟아내시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한테 똑똑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 싫으시면 어머니가 떠나면 되죠. 왜 엉뚱한 사람을 잡으세요? 그리고 저라고 어머니랑 엮이고 싶은 줄 아세요? 이제 혁수 씨도 없으니까 남남처럼 지내죠.
오냐, 그러자꾸나. 그 전에 너 혁수 앞으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지? 그 보험금 절반 딱 떼서 내놓아야 한다. 설마 네 남편 목숨값을 혼자 꾹꾹할 생각은 아니지? 내가 우리 혁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잘 알 거다. 애미인 나한테도 엄연히 권리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긴지 알겠지? 그걸로 우리 사이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꾸나.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보니 시엄마란 사람은 남편의 죽음보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제가 왜 혁수 씨 보험금을 어머니한테 드려야 해요? 보험도 내가 들었고 보험료도 내가 냈는데요. 그리고 혁수 씨의 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보험금도 어머니가 꿀꺽했다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혁수 씨 보험금까지 탐해내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시면 얼른 꿈 깨세요. 네? 뭐라고?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고도 그런 말이 나와. 너 때문에 우리 혁수가 저렇게 됐는데 그럼 넌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니? 왜 혁수 씨가 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고가 난 것도 제 책임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다 팔자가 있는 거야. 네 팔자가 워낙 드세서 우리 혁수가 저렇게 된 거라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어서 나가세요. 어서요. 내가 왜 나가니? 난 너한테 보험금 맞을 때까진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알았니? 시어머니랑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소란스러움에 잠에서 깬 딸아이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시어머니 가방에서 작은 플라스틱 병 하나를 꺼내더니 저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맛있는 거야. 하늘이 이거 먹을래. 할머니, 이거 나 주려고 가지고 온 거 맞죠? 뭐? 그게 뭔데? 딸애가 건네준 병을 제가 살피니까 갑자기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그 병을 빼앗으려고 하지 뭡니까? 그거 일이네. 나 먹는 약이니까 빨리 달라고. 약이라고요? 이게 무슨 약이에요?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던 저는 얼른 병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았죠. 그런데요, 세상에 그 병 속엔 다름 아닌 땅콩가루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딸애는 그 병을 보고 할머니가 맛있는 거라며 매일 줬다고 했어요. 딸애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절대 땅콩을 먹어선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틀림없이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땅콩가루를 챙겨가면서까지 딸에게 먹였다니요. 그동안 내가 구토나 설사도 자주 하고 피부가 뻘겋게 올라왔던 것도 바로 땅콩 알레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거 땅콩가루잖아요. 어머니, 설마 애한테 땅콩 먹이신 거예요? 제가 애 땅콩 알레르기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조금씩 땅콩을 먹여야 알레르기도 이겨낼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음식에다 아주 조금씩 먹였던 거야. 너 오해하지 마라. 나 절대 다른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니다. 뭐라고요? 그렇다고 땅콩 알레르기 있는 애한테 입으로 땅콩을 먹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저한테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땅콩을 잘못 먹으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손녀딸에게 태연히 땅콩을 먹였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는 시어머니를 내쫓고 나서 집안에 있는 홈 CCTV를 꼼꼼하게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땅콩 가루를 음식이나 간식에다 솔솔 뿌리고는 애한테 먹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애를 거치대 다루거나 툭툭 쥐어받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육아 도우미를 자처했던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해코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제가 시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이었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신의 소녀딸에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에겐 남편도 진짜 자식이 아니었고 손녀딸도 진짜 손녀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람 눈에는 그저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어머니는 바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이 되었어요. 일부러 땅콩가루를 가지고 다니며 아이에게 섭취를 유도했던 혐의와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이 모두 인정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아유, 미연아. 내가 그랬던 건 정말 우리 손녀딸을 위해서 한 거라니까. 거짓말 마세요. 땅콩 때문에 애가 토하고 설사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는데 계속 땅콩을 먹였잖아요. 당신 때문에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아유, 알았다. 그건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받아오. 변호사가 그러는데 나 이러다가 꼼짝없이 징역강에 생겼다잖니. 다 늙은 시애미가 감옥에 가서 살면 쓰겠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응? 됐고요. 감옥에 가서 죗값 잘 받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걸로 우리 인연은 끝인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합의를 해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원칙대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 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되었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집행유예 쪽으로 판결이 나도록 여러모로 꼼수를 썼다는데 재판장님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성이 확실하다며 무겁게 처벌을 내리셨다네요. 범죄나 다름없는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저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니까 애를 믿고 맡겼는데 이런 섬뜩한 짓을 벌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오소소 돋곤 합니다. 그 일이 있고 한참 지난 후에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어머니에게 뺨을 맞던 그날 남편이 꿈에 나왔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슬픈 표정으로 저한테 절대 어머니한테 돈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남편은 그저 고개만 가로저으며 절대 주지 말라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바로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꿈을 깬 것이었죠. 그러고 보면 우리 딸을 지킨 건 바로 남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딸애와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당연히 시댁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고 있죠. 지금 두 분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안부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녀 열심히 살 테니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